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하게 준비한 콘텐츠죠.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주식계좌 포트폴리오 상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쿠메 주식을 동행하겠다. 장기 성장주를 함께 동행하는 어떤 주주로서의 어떤 동반자가 되겠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종목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만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계좌 현황인가, 투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건 없는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손실 구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뭐 좋은 종목들, 뭐 제가 분석해드리는 종목들을 전혀 건들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뭐 주식 주치, 예. 제가 이제 그런 역할, 뭐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경험과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상황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이제 이번 주식계좌 포트폴리오 상담 주의사항은요. 저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상담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계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한 200건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신청이 좀 와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200건이면 뭐 10분만 따지더라도 건당 10분만 따지더라도 200분, 60분으로 나누면 한 30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모두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노력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제 기준 하에서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계좌 운영 이제 추천입니다. 저는 이제 장기 투자 계좌하고 단기 투자 계좌를 나누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이제 막 뒤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기 투자로 접근했다가 장기 투자로 막 가기도 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뭐 돌파 매매라든지 정말 뭐 차트 매매라든지 수급 매매라든지 뭐 이런 단기 투자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사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 투자는 계좌, 단기 투자는 계좌를 나눠서 운영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장기 투자 계좌는 이제 셀트론 같은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는데 이제 운영하는 어떤 계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을 뭐 매매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실. 매매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뭐 셀트론은 뭐 제가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팔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매매 대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종목은 계속 사서 모은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단기 투자 계좌는 이 원칙과 기준을 이제 정립한 후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단기 투자는요, 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막 사고 팔고 있잖아요. 오늘 샀다가 막 내일 팔고, 오늘 샀다가 뭐 다음 주에 팔고 뭐 이런 어떤 단기 매매, 혹은 당일에 막 거래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원칙 없이, 그리고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단기 거래를 뭐 한 그동안 1000번, 2000번 이렇게 거래 횟수를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자신이 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한 80% 이상 승률이 나온다든지, 손익비라고 하죠. 손실 날 때 100만 원 나고 이익 날 때는 막 300만 원 나고 해서 이 손익비 비율이 이익 날 때 많이 벌어야 돼요. 손익비 비율이 높아야 돼요.
오히려 이제 이익은 막 100만 원씩 내면서 평균적으로 손실은 막 300만 원, 평균적으로 300만 원을 낸다면 잘못된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계좌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들, 통계적인 어떤 수치가 나오고 어떤 기법이나 어떤 기술에 의거해 가지고 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걸 다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립한 후에 이제 운용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뭐 모의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사전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막 단기 매매한다. 실패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뭐 비중 어떻게 들어갈 건지, 손절 기준은 어떻게 가질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기준으로서. 그 기준은 그 경험에 의해서 통계적인 어떤 수치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은 단기 투자해가지고는 다 거의 다 필패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은퇴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다면, 향후 이제 수입이 없다면, 주식 계좌에 사실 배당주가 일정 부분 편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금 있다 하더라도 연금이 크지 않다면, 뭐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부동산 임대 수입이라든지, 혹은 이제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이 그렇다면, 사실 뭐 추가적인 어떤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한다면 주식을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 분기 혹은 반기 연간으로 이 배당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0대, 30대가 투자하는 방식하고 50대, 60대, 70대가 투자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삼성 SDI 우선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뭐 이런 것들,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어느 일정 부분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절대 수년간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막 2달 동안 막 갑자기 막 주식이 20% 떨어졌다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필요로 하고요. 은퇴자의 경우. 그리고 5번째 또 이제 계좌 운영 방식 추천에서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수탁론 뭐 이런 것들 레버리지는 저는 비추천하고요. 예, 이거 뭐 당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치 않을 때 팔아야 되고 반대매매 나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쫄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레버리지 쓴 것처럼 레버리지 효과를 좀 노리고자 한다면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식은 일정 부분의 계좌 비중을요, 주도 성장 업종 내에서 중소형주를 여러 편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2차전지 업종 중에서도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처럼 큰 종목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종목들을 잘 분석해서 괜찮은 것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편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써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편입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주식시장 상승기, 그리고 이 업종이 성장 주도 업종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막 활활 타오를 때 그런 것들이 막 몇 배씩 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실 부분들은, 보실 때, 상담 신청사의 이제 상황, 그리고 자금 성격, 계좌 상태 등에 따라서 같은 A라는 종목도 어떤 사람은 매도하는 게 옳고, 어떤 사람은 홀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A라는 종목도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투자 의견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박사는 이제 성장주 투자 전략을 이제 고수하진 하지만 상담 신청자에 따라서 이제 보유한 비성장주, 뭐 배당주나 뭐 경기 민감주나 뭐 이런 안정성이 높은 어떤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홀딩 의견이나 추천 의견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주 투자 전략을 이제 고수하고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 다른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고, 은퇴자는 이제 분기 단위로 뭐 연간 단위로 일정 부분 주식에서 현금 흐름이 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제 은퇴하시거나 앞둔 분의 경우 차후 수입 상한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주식 투자 쪽으로 더 전략적인 방향을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연령에 따라서 제시드리는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와 60대는 같은 A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뭐 20, 30대한테는 당연히 배당주를 추천드리지 않죠. 네, 배당주 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고성장주를 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 신청을 받으면서 좀 느낀 점인데요. 한 6가지 좀 정리해봤는데, 주식 투자가 대세인 것 같아요. 초저금리 때문에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고요. 과거 대비 이제 주식 투자가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필수적인 어떤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식 투자 자금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수억 원씩은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계 자산에서 비중이 상당히 좀 주식 쪽이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흐름을 좀 받았고요. 은퇴 이후의 자금 운용의 중요한 축이 결국은 또 주식 투자인 것 같다. 은퇴 앞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자금의 상당 부분 올인하신 분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변화다.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200건 넘는 이제 상담 신청이 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좀 매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 바라고요. 우선순위는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좀 반드시 필요한 계좌, 또 오래 물린 종목이 많아서 종목들을 못 사는 어떤 그런 계좌들, 또 활동 많이 해주신 구독자분, 그리고 상담 요청 규결에 좀 충실하신 분, 사연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 잘 써주시고, 종목 비중, 뭐 수익률 알맞게 잘 써주신 분들이 좀 우선순위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독자님 상담인데요. 지금 계좌 상황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 있고요. 일부는 이제 신용 대출을 좀 써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본 직장에서는 그래도 능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또 세상 살면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살았고, 이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 8년 전 주식투자 입문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만큼 계속적인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좀 끊어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샀다 하면 손실입니다. 현재까지 2억 2천만 원 손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돈도 얼마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 살았고, 본연의 업무를 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8년 전 주식 투자에 입문했는데, 웬일인지 계속된 손실로 지치고 지쳐갑니다. 그만둘까도 몇 번을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영문에서 키움증권 이제 HS죠. 검색 신호를 스스로 만들어서 적용해 봤습니다만 이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신 박사님, 제게 희망이 되어 주실 수 없으신지요? 이렇게 좀 올려주셨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좀 요청한 내용들,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어떤 시점에서 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달라 했더니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과거 손실본 2억 2천만 원은 우연히 입문한 주식시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ELW에 들어갔다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주식에 장기 투자했다면 지금쯤 농담이지만 빌딩도 샀을 텐데요. 돌파 매매에 관심이 있어서 접근했습니다만 정확치 않아 손실만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매도 기준을 20일 이평선이 종가로 깨질 대로 잡고 있으나 미련이 남아서인지 아님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해서인지 언젠가 보면 21선에서 한참 아래에 있곤 합니다. 전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인 줄 알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장 끝나고 나면 허탈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란 자책에 괴롭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멘토가 되어주기도 했던 나,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롤 모델이었던 나, 그런 제가 주식시장에서 맥도 못 주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신 박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단기 투자자인데 제 포트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연을 주셨고요. 일단 이분은 종목 선정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예, 뭐 바이오 종목 영식약품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테마성으로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덱타메타손 뭐 이런 어떤 테마성으로 좀 오른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요 종목 빼고는 뭐 다 중장기적으로 홀딩해도 충분히 이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성장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성장주 범위에 있는. 그래서 뭐 더존 비주원도 분석했던 종목이고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잘 가져가시면 되고 두산 솔루스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스랑 같이 동박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소재 업체로 동박 업체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랑 같이 장기 투자로 괜찮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종목들을 들어가는 타이밍이 잘못됐고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을 단타로 접근했다는 게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어디서 들어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더존 비전인데 이 이제 구독자님께서는 돌파 매매로 활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전고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 긴 윗꼬리가 생긴 음봉 있죠. 요 날 들어가셨어요. 돌파 매매로. 이걸 돌파하는 걸로 예측하고 단기 접근한 거죠. 사실은 더존 비주언이라는 이 종목은 장기 투자용입니다. 폭발적인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출 증가하면서 지금 뭐 클라우드나 이제 빅데이터 업체로서의 어떤 큰 밸류에이션 상승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추천드렸잖아요. 이격도가 이제 이런 고성장주가 이렇게 이격이 좁혀진 지점, 누구나 거들떠도 안 보는 거래량이 급감된 지점, 이런 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추격 매수하고 단타들 막 접근하고 시장에서 막 더존 비주언이 BBIG 뉴딜 지수에 편입돼서 수혜주다 하면서 막 언론에서 막 증권 방송에서 막 나올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다 이때예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세요. 막 방송에서 좋다 막 유튜브에서도 막 이런 막 분석 영상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럴 때 거래량이 이제 막 이렇게 급증할 때 팔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단타 접근할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접근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영진약품도 한번 볼게요. 영진약품도 매수하신 구간이 돌파 매매를 하신다고 여기서 들어갔었어요. 윗꼬리가 큰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거래가 증가하고 야 이거 코로나 관련주다 해가지고 막 테마 막 붙고 언론 막 빵빵 터지고 할 때 개인들이 막 뛰어들 때 같이 대중들이 뛰어들 때 이럴 때 추격 매수로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돌파 매매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아니에요. 잘못된 매매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단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단타도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는 이 거래량 급감 지역 이런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1차적으로 물려버렸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최근에 추가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죠. 예. 이게 약 물린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거란 생각에 예, 제 생각에는 계속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매수 타이밍이 이 대중이 뛰어들 때 하고 딱 겹치거든요. 그 습관이 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습관의 상당 부분을 영향 미친 거는 실시간으로 시세창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 막 매체를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면 막 서로 막 누가 좋다 막 이럴 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식은 다수가 좋다 할 때 들어가면 물리기 십상이죠. 그때가 꼭지고. 예.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지금 타이밍 잡는 구간에서 완전히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예. 두산솔루스도 마찬가지로. 두산솔루스도 이런 어떤 이격이 좁혀진 지점, 이런 지점에서 이제 접근 가능한 건데,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 대상으로 보시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추후에 이제 동박 업체로서 이제 올라서는 그런 어떤 고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인데, 이거를 단타 접근해가지고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막 관심 가질 때, 추격 매수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 잡는 부분을 완전히 버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완전히 반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면요. 예,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식을 시스템 검색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주식을 시스템 트레이딩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했는데요. 안 돼요. 예, 주식은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식은 투자 영역이고 기업의 성장과 동행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면서 막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제 거래한 종목이 대부분 손실 기록하는 거는 종목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수 타이밍이 대중 투자들의 진입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추격 매수의 이제 구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셔야 돼요. 예. 현재 단타 거래를 하시는 기준인 돌파 매매는 저는 중단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이유의 어떤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시세창을 한 달간 보지 말아보세요. 장기적으로도 보지 마세요. 예. 단타를 하는 것이 돈 버는 것에서 빨리 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건강도 해치게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두산솔루스의 경우는 모아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단타, 돌파 매매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한 걸로 보이는데요. 종목마다의 접근 방식을 정립해서 각각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조금 그런 기준들을 좀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마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장기 성장주를 모아가는 계좌로 운영하시는 것이 조금 이제 뭐 은퇴도 앞두신다 하셨잖아요. 예. 건강하게 오랜 기간 성공 투자로 나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본업에서 능력 있으신 분이 주식시장에서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성공 경험을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자존감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믿고 밀어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요. 상당히 좀 젊으신 분이 사연을 주셨고 또 이쁘게 사연을 좀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나이는 이제 37세, 이렇게 또 새 가족 이쁘게 또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고요. 사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식을 알게 된 지 이제 겨우 5개월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그래서 보통 이제 주린이라 많이 표현하는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도 조금 대변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사연 받으면서 알게 된 거지만 주식을 대출 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과거 대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양날의 칼입니다. 예,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고려해서 한번 좀 상담을 드리려고 하고요. 회사 사람 권유로 처음 1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 결과, 예, 또 이제 초심자의 어떤 법칙을 또 이루셨네요. 20만의 수익을 잃었다. 구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자본금 1,000만 원과 4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시작했다. 총 5천만 원. 투자를 결심한 이유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 자본금 2억이 필요하다. 예, 경기도권에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자산은 한 1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조언을 해달라는 좀 부탁을 하셨고요. 조금 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늦게 접근을 하셨는 것 같아요. 주식을. 예, 본격적인 자금의 투입이 조금 늦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늦어도 4, 5월쯤? 예, 그럴 때 접근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접근하신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번에 어떤 조정장에서 손실 구간에 돌입하거나 이익금을 대부분 되돌린 분들이 많으신 걸로 보여져요. 그게 또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면 순식간에 막, 예, 그 수익금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멘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뭐 많은 경험을 했던 시장 경험을 했던 뭐 제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번에 조정은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 시청자분께서도 예,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본 폭락장에 견디지 못하고 익절한 금액 300만 원, 이제 약간의 익절을 한 거죠. 매도를 한 거죠, 주식을. 익절한 금액 300만 원을 포함해서 현재 700만 원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어떤 조정장에서 한 고점 대비 한 700만 원 정도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넥신 같은 경우 예, 비중이 20%. 그러니까 제넥신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합치면 80% 비중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쪽이죠. 그래서 나머지 종목의 비중은 작기 때문에 뭐 SC평가정보, 시젠, PCL, 카카오게임즈, 셀리드 모두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요 네 종목에서 계좌 수익률이 결판 나는 그런 거고요. 사실은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장기 보유를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제넥스는 이번 코로나 모멘텀에서 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네오 임뭉테크라는 그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같이 공동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상장 예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상장하면 그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넥신에 대한 어떤 관점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좀 매수하셨는데, 일단 코로나 백신 모멘텀에 주안점을 두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셀트론 그룹주는 장기 보유, 그리고 나머지 시젠도 이제 당연히 코로나 모멘텀에서 정리해야 되죠. 코로나 모멘텀 끝나면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셀트론 그룹은 실적이 코로나 모멘텀이 끝나도 우상향하죠. 우상향할 걸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전략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젠은 코로나 모멘텀 때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 예.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번 코로나 모멘텀에서 정리를 무조건 해야 돼요.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SC 평가 정보는 약간 테마성이잖아요. 블록체인 관련된.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조금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이따 차트 보면 좀 보여드릴 텐데 접근이 잘못됐고요. 이미 이제 상장했을 때 제가치는 다 받았다 보는 거거든요. 지금 빅히트든
카카오, 빅히트 조만간 상장하니까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막 상한가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제가 볼 땐 고점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상장 이후에는 상당 기간은 매수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IPO 대어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접근하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드리죠. 먼저 PCL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PCL 같은 경우는 이 진단키트,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주로 이제 묶여가지고 최근에 급등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약간 테마성이거든요. 예. 사실 진단키트 쪽은 시젠 같은 종목을, 거래하는 게 좋지, 이런 종목은 직장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막 급등락 하기 때문에 거래 터진 지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더 튈 수도 있는데요.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 터진 지점이 고점이 되는 경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사례로서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데요. 그러더라도 그거는 특이 케이스로 봐야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거래 터진 점에서 나오고 거래가 급감한 지역에서 들어가고 하는, 대중과 완전 반대되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게 승률이 높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매수 타이밍 자체가 대중이 뛰어든 시기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예, 저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전 정도 올라오면 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SCI 평가정보 같은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은 사실 저는 비추천합니다. 예. 이게 뭐 갑자기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테마주죠. 그리고 보시면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예. 여기서 뭐 돌파 매매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는 승률 낮다고 봐요. 거래가 너무 터져버렸어요. 예. 또 명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블록체인에 명분이 붙을 게 뭐 전기차나 바이오나 뭐 언택보다 높나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이제 모멘텀이 가장 시장에서 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 거래를 하는 거는 상당 기간 저는 거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는 듯 하지만 결국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예, 보호에서 풀린 것들이 또 쏟아질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물량 때문에 치고 달리기 어려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초기에, 상장 초기 고점 형성한 거를 뭐 저점이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좀 부정적이라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게 SK바이오팜 같은,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최근에 그 보호에서 풀렸다 해가지고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저점이라고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셀리드는 최근에 이제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코로나 모멘텀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거고, 그 백신을 이제 임상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워낙 이제 국책과제도 많이 했고, 그만큼 또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터지면 이제 나오는 방식의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셀트론 그룹주나 제넥시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투자 계획 실천 방안 말씀하신 게 뇌동매매 필히 금지다. 잘 아시네요. 급등하거나 뉴스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매수하는 버릇이 생긴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된 종목, 계획된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막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막 그런 습관은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상은 여유가 있다. 근데 자금이 한정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투자하는 기간에 한정이 있는 자금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뭐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받은 자금하고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원치 않을 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간 한정된 자금은 보수적으로 좀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나서 뭐 제넥신이나 셀트리온이 매수 후에 이제 급등할 때마다 이제 매도를 하셨다는데 뭐 이익을 내신 건 다행이지만 사실 이 종목들을 저는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습관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조그만 수익들만 계속 내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게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큰 수익을 놓치게 되고 또 조그만 수익만 내다가 이게 혹시나 물려버린다. 그러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가는 경향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무조건 이익만 내는 어떤 습관을 가지다가 이렇게 조그만 1, 2%라도 막 10% 갑자기 막 북 이렇게 빠져버렸어. 장기 투자 간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목표가를 지키고 홀딩 전략으로 변화하는 저를 만들어 나가고 홀딩 전략하려면 제대로 된 종목을 잘 선택해야겠죠. 향후 제 자산을 공개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시 박사님 및 구독자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제 조언을 정리를 해보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가 한 계좌 안에서 뒤섞여 있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기준 정립이 좀 어렵고요.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젠, 카카오게임즈, 셀리드의 매수 타이밍이 개인들 추격 매수 구간대와 겹쳐서 조금 아쉬워요. 그 부분 한번 곰곰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강조드렸듯이 이격도가 좁혀진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심리적인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수익 낼 확률이 높아져요. 대중들과 반대로 하세요. 거래 터지지 않은 지점을 노리세요. 단기 투자는 정배열 종목으로만 해야 되고요. 직장인이라면 순간적인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 이런 테마주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SCL 평가정보, PCL 이런 종목이죠. 훌륭한 투자자로 저는 거듭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독자분 한번 사연 보도록 할게요. 계좌 보내주신 게 이렇게 2개의 계좌 종목 내역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종목 수가 좀 많죠? 예, 뭐 어디 추천받은 것도 있고 스스로 이제 발굴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들 좀 들고 계신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사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신박사님을 통해 셀트리온 주주가 되어 참 행복합니다. 지금은 셀트리온 장이 좋지 않지만 워낙 장투가 체질이라 장밋빛 앞날을 보여주리라는 확신이 있어 지금 아무리 주식이 흔들려도 한 채 요동도 없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내년 2월까지 지금 주가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못된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굉장한 기회라는 거를 그래도 명확하게 또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서 참 좋네요. 저는 33년 9개월간의 교직 생활을 내년 2월에 명퇴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듦을 느껴 과감하게 명퇴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2월 퇴직금으로 셀트리온, 현대차, 네이버 같은 초우량주에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식이 안 올랐으면 하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식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기독 상담학
공부도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주식을 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가 낫다는 생각으로 초우량주 사서 푹 묻어두었습니다. 정말로 10년, 3년 적금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프 보는 것이 뭔지도 매수량, 매도량, 어떤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장투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0년간 장기 보유해서 10배 수익을 남겼고 현대차 SK이노베이션은 3년간 보유해서 2에서 3배 수익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 차도 주식 판돈으로 샀습니다. 그 차를 20년간 몰다가 이번에 또 주식한 돈으로 새 차를 주문해뒀습니다. 새 차 결제일인 다음 달 20일까지 지금 수익난 제넨바이오와 수젠텍을 전량 매도해서 차값을 결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리 매도를 하셔야겠네요. 예, 수익이 나 있으시니까. 그렇게 장투하다가 2017년부터 주식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 주식 투자자인 사촌 동생에게 수익률 30% 주고 주식을 맡겼습니다. 수익률 30%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1년에 2번씩 매매를 해서 적어도 50에서 100% 수익을 남겼는데 동생이 장기 입원하는 바람에 혼자서 주식을 했습니다.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어떤 주식이 좋은지 몰라 고민하던 중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덥석 어떤 뭐 유료 사이트 같은데요. 여기 이제 유료 가입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산 주식이 손실이 커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리딩방 가입 이야기하면 절대 못하게 말립니다. 신박사님께서 유료 가입하지 마라는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첨부 파일 보시고 제 계좌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실이 커서 전망이 밝으면 장기간 보유 가능합니다. 남의 돈 빌려 투자한 돈이 없어서 손실이 나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캔서롭 이게 거래 정지됐던데요. 거래 재개되면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개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주식을 하는 목적은 노후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지내고 싶고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 후원도 아까운 마음 없이 해주고 싶고 지금은 대학생인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도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좀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을 선정한 이유도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또 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좌를 한번 좀 보죠. 먼저 S증권에 있는 계좌는 지금 수익률이 한 4.3%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손실이 지금 보면 비중이 NK맥스도 꽤나 있네. 요거는 제가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잖아요. 네, 스마트 리포트에서.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보유도 NK맥스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또 분석을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NK맥스는 30% 손실이 나 있으시면 이거는 제가 분석했을 때보다 훨씬 전에 매수하셨군요. 예. 저는 보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5G 장비 주잖아요. 예.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5G 관련해서는 올해는 좀 부진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 KMW도 그렇고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럼 그룹주 3인방은 워낙 같이 동행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셔서 근데 비중 자체가 지금 제약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현금이 생기면 조금 제약 비중을 높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계좌에서는 1.9% 23주인데 너무 이제 그 셀트론하고 헬스케어 대비해서 너무 적어요. 저는 약간의 비중 조절, 비중 맞추기는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와이솔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좀 분석을 했었는데 5G 관련 폰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솔도 제가 볼 때는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대차는 역시나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모으는 중이다.
저는 옳은 선택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아쉽게도 장기 투자 쪽에서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대형주가 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현금이 좀 생기시거나 뭐 은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그런 방향으로도 조금 편입하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이게 이제 그 어떤 유로 이제 업체한테 추천을 받았다는 건데 2018년 9월부터 1년간 1년 동안 가입하셨군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덜컥 가입해서 아직 손실 중이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유로 가입한 것을 땅을 치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보면요. 대북주들이 좀 있어요. 보면 현대로템, 현대건설, 해인 뭐 이런 종목들. 이 캔슬업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이 의견 거절을 받아가지고 이건 풀리면 거래 정지 풀리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요거는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뭐 스마트 팩토리 뭐 관련 뭐 그런 어떤 부분으로 묶였는데 저는 요 종목도 조금 회복되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종목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뭐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 업종에 있는 쪽에서의 어떤 중소형 종목들을 고르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2차 전지 바이오, 이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 뭐 데이터 트래픽 늘어날 때 뭐 KNX라든지 가비아 같은 거 그런 게 낫지. 어설프게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저 뭐 실적 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메리트가 높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미래컴퍼니도 과거에 제가 좀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 이 기업이 이제 뭐 LCD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로 움직이는 어떤 포인트는 사실 그 뭐죠? 수술용 로봇, 수술용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그거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쪽으로도 뭐 수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컴퍼니는 한번 좀 차트를 볼게요. 사실 이제 미래컴퍼니는 실적으로 보면요, 이게 들쑥날쑥이고 사실 장비주가 수주를 받을 때는 확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제 수주를 못 받는 기간에서는 매출액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2019년도 보시면 18년도 대비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막 적자로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좀 부적합한 종목이라 보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튀어가지고 움직였던 건 좀 고무적이긴 한데 바닥권에서 저는 웬만해서는 조금 회복하면 역시 요것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종목이 뭐 올리드 관련된 뭐 장비나 소재나 이쪽이면 그래도 조금 낫겠지만 그런 쪽도 아니고 또 이제 수술용 로봇 자체가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퍼포먼스 있게 수주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5G 종목으로 묶여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지주회사인데요. 조금 애매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유비커스가 낫지 유비커스 홀딩스보다 이게 막 약간 세력주 같이 움직이거든요. 유비커스 홀딩스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시면 다른 어떤 5G 장비주들보다는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죠. 실적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으로는 크게 이제 유비커스에 좀 뭐랄까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주사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G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크게 불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때는 조금 세력주 관점으로 움직였고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움직였다가 코로나 맞고 다시 튀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기울잖아요. 가려면 여기서 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미진한 게 차라리 저는 뭐 다른 쪽을 보는 게 맞고요. 5G는 사실
넘버원 기업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KMW 같은 것들. 그런 쪽이 이제 되려 좀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어떤 실적이 이제 나오거나 삼성전자가 이제 대규모 수주를 받으면 그거 연결해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우리가 명확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믿고. 근데 좀 유비커스 홀딩스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입니다. 현대 로텐도 이 수익률 잘못 체크하신 것 같은데 마이너스 구간이죠. 예. 대북주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든지 미국 여기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둘이 만나가지고 뭐 잘 되거나 남북 관계가 막 김정은 이제 위원장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만나서 또 뭐 하고 그런 모멘텀이 열려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측이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로템이 뭐 실적으로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성장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엮여 있는 거는 저는 좀 비추천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결단이 좀 필요한 쪽인 것 같아요. 여기서 추천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실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은 과감하게 좀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넥신 컨소시엄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좀 급등했어요. 그래서 조금 절반 정도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제넨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좀 급등한 경향이 커요. 제넥신하고 뭐 비슷하게 움직였죠? 예. 움직이고 조정 받았는데 제넥신보다는 조정을 좀 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움직이면 한 번 더 정고점을 타진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제넥신하고 끝까지 뭐 같이 가진 않을 거예요, 주가가. 예. 저는 제넨바이오가 먼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 시세도 먼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한 절반 정도 덜어내면 조금 안정적일 것 같고요. 뭐 에코바이오는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너무 좀 실적으로 연결되기가 좀 어렵죠. 테마성이고. 그래서 적절한 수익이 되면 저는 나오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수젠텍도 사실은 뭐 이번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불 때 그때 적절한 지점에서 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시젠이 이번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불면서 아마 전고점 타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경향이 큰데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수젠텍도 반응한다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지 않을까. 차트 한번 볼게요. 수젠텍은요, 이게 차트 보면 차트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시젠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고점을 한번 형성했죠. 그리고 두 번째 형성했죠.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경험상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기대감 가지고서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오면 제가 볼 때는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잘 이번에 타이밍은 기회를 줄 때 팔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막 리포트 좋게 나오고 막 언론에서 좋게 나오고 이런 거 너무 막 치우치 마시고 딱 기준을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면서 그 정도 오면 팔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비중이 좀 적긴 해요. 근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리포팅을 좀 봤는데 그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양극재 쪽에서 하이니켈 쪽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경향인데 이게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위한 어떤 경향을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음극 쪽에서도 양극에서 오는 이 리튬 이온의 어떤 수용 능력 이게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어떤 수용 능력 증대 위해서 기술력이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응극활 물질이 이제 실리콘인데, 이 실리콘 응극활 물질을 세계 최초로 상용한 업체가 바로 대주전자재예요. 근데 아직은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예.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가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지금은 주가가 올라 있는데, 대주전자죠. 차트를 볼게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이렇게 차트가 올라 있는데, 저라면 분할로 좀 매도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좀 올라오면. 왜냐면 기대감으로 오르고 상단기가 또 조정을 받고 이제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예, 주가 어떤 흐름이. 그런 흐름에서 볼 때 대주전자재료는 상당 기간 뒤에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정확히 나올 수 있을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은 실적이 나와요. 그 해당 분야에서, 성장 산업 분야에서.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아직 그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접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라면 이거는 여기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정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어떤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접근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은 매도에 좀 관점을 가지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홀딩이죠, 당연히. 예.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인데 매수 타이밍이 좀 잘못된 거죠. 예. 너무 좀 이격이 벌어지고 올라 있는 상태에서 산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매도 타이밍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비중이 이제 크진 않으신데 의견을 좀 드리면, 자율주행 테마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 테마로 올라온 거는 거래 터졌을 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거래 터졌죠.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정적으로. 더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세력 마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깨 정도에서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좌 2개 쪽인데, 요 추천받은 어떤 오래 묵혀둔 손실 구간이 있는 종목들을 저는 적절하게 좀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조언을 정리를 해보면, 리딩업체 추천주 중에서 테마주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은 손절하는 게 좀 낫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단기 투자의 영역으로 오랜 트레이딩의 경험을 축적한 후 해야 승률이 높다. 제가 볼 땐 초우량주, 장기 분할 매수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였던 K증권 계좌의 큰 손실 구간의 종목들은 대부분 현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 업종, 성장 업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이거나 신약주처럼 임상 모멘텀 일정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며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자발적 홀딩이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 자세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 관련 대형주가 없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 시 2차전지 장기 투자 종목으로 분할 매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최종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요 정도 상담 마무리를 하고요. 뭐 계속적으로 제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또 분석을 해서 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신박사의 특별한 주식계좌 포트폴리오 상담은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